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무릎학교 독서교육 교실에 여러분 모여주셨는데 여러분 말고도 전국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 교실을 다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실 겁니다. 독서교육을 저희가 쭉 해오면서 요즘에는 독서교육과 더불어서 함께 길러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함께 길러줄 수 있는 능력으로 감성적인 능력, EQ에 관한 능력을 알아봤고, 그전에는 어휘력, 문장력 이런 것들을 다 알아봤죠. 오늘은 조금 좀 생소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책을 읽으면서 함께 길러줄 수 있는 사고력 중에 관계적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관계적 사고력. 관계적 사고력.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관계적 사고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상이나 세계가 알고 보면 다 관계에 의해서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또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네.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을 어디 대합실이나 혹은 열차를 타고 가다 이렇게 만나면은 나하고 이 처음 만나는 사람 사이에 누구 이야기를 하면 연결이 될까? 그 이야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시죠? 물어봐서 거기라면 이런 분 아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야기 시작하죠. 또 군대를 언제 갔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라면 몇 사단 근무하셨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맞춰보죠. 그래서 나와 남을 연결짓기 위해서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중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주는 인물들을 자꾸 끄집어드립니다. 그래서 마치 둘이 갑자기 친해지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누군가 조사를 했더니 한국 사람은 4사람만 거쳐가면은 4천만이 다 아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안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현재 아는 것하고 뭔가 관계를 지어서 다른 영역을 연결 지으면은 아는 것들끼리 계속 연결이 되어 나가요. 아는 지식끼리. 그렇게 연결을 잘 짓는, 그렇게 관계를 잘 맺는 쪽으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사고하는 사람이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게 책을 잘 읽는 사람이, 또 그런 식으로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생각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고력이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많은데 자기가 아는 것끼리를 관계 짓지 못하는 사람은 아는 건 많아도 아무 쓸모없는 알매예요. 그 똑똑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 똑똑이다. 그 똑똑이다를 할머니들은 발음을 조금 이상하게 해서 갓똑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겉으로만 똑똑하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불나면 그 소방서에서 이제 웽 하고 가는 빨간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게 불자동차입니까? 물자동차입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불이 나서 신고를 하면 네. 불을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혹시 물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시진 않으세요? 거기 싣고 가는 물건은 전부 물인데요. 싣고 가는 내용물은. 그러니까 불자동차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자동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똑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게 불자동차가 될 수 있지만은 기능적으로는 불을 끄는 자동차니까 불자동차지만은 그게 싣고 가는 내용물이 뭔가로 봐서는 물자동차다. 그러니까 불자동차는 곧 물자동차다. 이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관계적 사고력을 잘 발휘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불자동차는 그냥 불자동차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알기는 아는데 연결 지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해안경계부대 소대장을 하는데 저희 대대장님이 초소 순찰을 나오셨어요. 이제 해안부대는 서치라이트가 있어서 발전기를 돌리고 밤에는 그 탐조등 서치라이트를 돌리는데 그 발전기를 돌리자면은 연료가 있어야죠. 휘발유를 넣고 돌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초소에, 제가 소대장 하는 초소에 휘발유가 여러 드럼이 있었는데 마침 그날 몇 개 날이 좋아가지고 병사들이 휘발유 드럼통에 뚜껑을 좀 열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소대장 일로 와! 그래요. 그래 갔더니
그 자네는 휘발유를 왜 휘발유라고 그러는지 아나?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휘발유가 왜 휘발유예요? 네, 말씀해 보시죠. 기름인데 네. 휘발유는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휘발유인 것 같아요. 저보다 나네. 내가 그 대답을 못했어요. 휘발유는 그냥 이름이 휘발유지 뭐 그걸 왜 휘발유라고 묻는 질문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 휘발이라는 말에 대해서 의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이름이 휘발유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 기름을 두고 휘발유다라고 아는 것은 그냥 그 고립된 알미, 그거 자체가 이렇게 그저 죽은 알미예요. 휘발유는 왜 휘발유인가? 공기 중에 뚜껑을 열어놓으면 증발해버려요. 휘발해버려요. 나는 그때 대대장님 야단을 맞으면서, 휘발유는 휘발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휘발유다. 근데 그걸 소대장이 모르고 뚜껑을 다 열어놨으니까, 아까운 연료가 그냥 공기 중에 써보지도 못하고 날아가니까, 야단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나 휘발유에 대해서 알아. 휘발유가 뭔지 알아. 이렇게 알고 있었던 내 알은 사실은 실용적인 알미 못 되고, 그저 알기 위한 알미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것도 관계적인 사고력이 모자란 거예요.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우화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꾸며낸 거죠. 금붕어에 대해서 아주 그 권위를 가진 전문가 박사님이 있었대요. 금붕어에 대해서. 근데 이제 금붕어가 좋아하는 그 천연 자연 상태의 그 사료가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사실적인 이야기보다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금붕어 박사님이 연구를 한 결과, 이건 우스개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걸로 이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숫금붕어는 플랑크톤 중에서도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암금붕어는 플랑크톤 중에서도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다. 이것까지 이제 유명한 법칙을 발견해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다시 물어봤대요. 그러면 암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과 식물성 플랑크톤을 구분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내가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붕어를 제대로 사육하는 것과 관계된 전체적인 지식을 알려면은 이 박사님의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거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또 플랑크톤에 관한 지식들이 나와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나 생활 속에서 배우는 여러 지식들이 이렇게 다른 지식하고 연결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있는 지식, 또 서로 연결되는 지식, 이렇게 될 때 그게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된단 말이죠. 관계적 사고력은 우리가 책을 읽고 생각할 때, 또 책을 읽어 나갈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다, 혹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책을 읽는 전략을 개발하자 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내용은 관계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쪽으로 독서를 해나가야 되고, 또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관계적 사고력이 발달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준비한 차트를 가지고 관계적 사고력이 왜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현재 알기는 많이 아는데 내가 아는 것들끼리를 연결지어서 유용하게 써먹지 못하면은 그 알면 죽은 알미다. 또 그렇게 가둬놓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계적 사고력이 발달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가두어두는 알에서 뻗어나가는 암, 또 개방시키는 암, 또 고립적인 알에서 옆에 있는 다른 지식하고 연결되어 나가는 연속적인 지식으로 가도록 그렇게 독서를 해야 되겠고, 또 독서를 통해서 자연히 자기 자신의 알을 관리하는 방식이 가두어두는 알에서 열린 암으로 뻗어나가는 알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두어둔 지식이 10개 있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은 3개밖에 없지만 그 3개를 잘 연결짓는 사람하고는 지식의 항목수로 볼 때는 하나는 10개고 하나는 3개니까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3개를 연결짓는 사람의 힘이, 그 지식의 힘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실용적이고 훨씬 더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파편적인 암, 부스러기 지식에서 전체적인 암, 혹은 요즘 우리가 네트워크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거물로 망을 짜듯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도 하나하나 이렇게 부스러기로 되어 있는 지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식을 몇 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거물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서 전혀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지식끼리도 연결이 되어서 뭔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편이란 말은 이렇게 박살이 나서 부스러기를 파편이라 그러죠. 유리 파편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각조각 부스러기로 알고 있는 지식은 이건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부스러기적인 알면 적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짓고 그물을 만들어서 하나의 망을 만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네트워크적인 지식체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사항을 여기저기 연결지어서 그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식의 그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에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독서는 철저히 네트워크적인 지식의, 네트워크적인 그물을 짜는 것과 같은 그런 독서, 그런 지식을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건 앞으로 대단히 많이 강조가 되어 갈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네가 알고 있는 지식 5가지로 이렇게 그물을 만들어 봐. 그 그물을 잘 만드는 학생들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관계적인 사고력에 의해서 잘 연결 지어서 지식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물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부스러기 지식으로, 파편적 지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에 쓸모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지만은, 이때까지 지식은 알을 위한 알미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열심히 외워서 시험에 나오면 암기했다가 답을 쓰는. 요즘 이제 그런 시험 잘 내지도 않지만 말이죠. 그래서 알을 위한 알에서 실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삶을 위한 알미 돼야 돼요. 삶을 위한 알미 되려면은 앞에서 말한 파편적인 암들이 하나의 그물을 이렇게 형성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래서 그저 단순히 너 참 많이 아는구나, 정말 유식하다, 유식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많이 아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뭐 그것도 그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써먹더라. 정말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적절하게 잘 써먹는 것을 보고 내가 놀랬다. 이렇게 이제 자꾸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많이 아는 것보다는 그 아는 것끼리 연결시켜서 제3의 알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연결지으면은 제3의 알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머릿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다 관계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그런 토양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까지 지식은 지식 그 자체를 대단히 중요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배제하는 그런 지식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지식으로 가야 돼요.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못합니까? 그게 인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지식이라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차가운 지식.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관계된 지식은 따뜻한 지식.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지식 자체를 막 강조하던 때, 지금 뭐 그렇게 교육하는 데가 없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그걸 어디에 써먹든지, 그것이 우리 사람 살이에 무슨 연관이 있든지, 그것은 잘 따져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많이 안다는 것 자체를 강조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식과 지식을 연결짓고 관계짓고 그 관계를 지음으로 해서 새로운 알을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고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독서를 광범위하게 하게 되고, 또 독서 경험과 독서 경험을 이렇게 묶어나가다 보면은,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은 내가 내 속에서 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제 삶의 지식을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암과 알미 연결될 때는, 독서와 독서가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지네끼리 와서 척척 연결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을 때는 군대에서 근무했던 사람, 아버지하고 친척되는 사람, 고향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독서를 통해서 관계적인 사고력을 정진시키려고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관계 맺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 자체가 다 머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사고력의 어떤 경험을 막 풍성하게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의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관계적 사고력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해왔던
독서 활동을 조금 폭넓게 해온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 관계적 사고력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책을 읽는 동안에 어떤 책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경험이나 지식을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을 우리 자녀들이 각자 자기 독서 경험 속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취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죠. 네. 단숨에 깨치는 경제상식을 읽고 돈은 부모님이 그냥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 힘들게 돈을 벌고 계시는 것과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고 넓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서를 세계지도 책을 읽고 나서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의 나라에 불과하고 작은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구멍이라는 그런 책을 읽고서요. 우리의 몸은 한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분들이 다 모여서 이루어진 유기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처음 만난 대한민국 헌법을 읽고 막연하게 법을 읽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법을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어린이들의 왜에 대답하는 책을 읽고서 거기서 기린이 목이 기른 이유가 단순히 태어났을 때부터 기른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맞춰서 점차 진화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자녀들도 저렇게 독서 경험에서 경험과 경험을 관계 지어가면서 생각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뭐 관계적 사고력이란 게 별것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어머니 자신들이 가졌던 독서 경험이나 학습 경험 속에 나도 어떤 지식을 저렇게 연결 지으면서 내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밀고 나가 봤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가두어 두지 말고 지식을 봉쇄해 두지 말고 암과 암, 독서 경험과 독서 경험을 자꾸 연결짓고 관계 지음으로 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의 폭을 훨씬 넓힐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때까지 내가 지식과 독서 경험이 부족할 때는 요 한 면밖에 못 봤는데 이렇게 총체적인 면모를 볼 수 있게 됐구나. 비로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온전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경험까지를 자녀들이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은, 네가 알고 있는 그런 대상은, 네가 알고 있는 그런 현상은 아직까지는 일부분인지 몰라. 그것과 관계된 다른 독서 경험하고 다시 한번 관계를 맺어봐, 연결을 지어봐. 이렇게 독서를 자극하고 권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독서를 통해서 관계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흔히 독서를 강조하고 독서를 권유하다 보면은 독서 체험 이 자체만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독서 말고 우리가 생활에서 직접 체험하는 거 있죠? 이 직접 체험하고 독서 체험하고를 자꾸 관계 짓게 해줘야 돼요. 이게 독서 체험과 독서 체험을 연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녀들이 직접 체험한 거하고 그것과 연관되는 독서한 것하고를 자꾸 연결을 지어주면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경험이 됩니다. 살아있는 경험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맥주 마시고 그 뒤에 소주 마시면은 괜찮은데 소주 마시고 맥주 마시면은 그 맥주가 다 소주가 된다. 그런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말이죠. 직접 체험과 독서 체험을 잘 관계를 지어주면은 이 독서 체험도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직접 체험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접 체험이 1차적으로 좋은 거, 중요한 거죠. 더 체험의 질이 강한 거죠. 그래서 직접 체험과 독서 체험을 관계에 지어주면은 간접 체험으로 얻어진 이 독서 체험까지도 직접 체험의 성격을 띠게 돼요. 그래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 짓기를 좀 많이 해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제와 주제끼리를 교차시키면서 독서를 하게 해라. 사랑에 관한 주제의 작품을 읽을 때는, 글을 읽을 때는 이별에 관한 것도 같이 읽게 해요. 그죠? 상반되는 주제이죠? 또, 여기 적어 놓은 대로 물질의 세계, 과학의 세계죠. 물질의 세계에 대한 것을 열심히 읽을 때는 요것만 고립해서 들어가지 말고 정신의 세계를 다룬 책들을 어딘가에서 한번 관계 짓도록 그렇게 해줘요. 늘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어떤 분야의 독서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을 때는 그거하고 상대적인 자리에 놓여 있는 독서의 주제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생명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을 때는 어쩌다가 구색으로 그 관계짓기의 구색을 잘 살리기 위해서 생명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을 때는 어떤 주제들이 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관계짓기를 위해서는 죽음에 관한 책들이죠. 생명에 관한 것하고 죽음에 관한 것들을 관계지어 봄으로 해서 우리 삶의 전체성을 다가가고 엿볼 수 있고 인식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죠. 상반되는 주장의 글을 서로 연결하며 독서하기. 그래서 인문 사회 분야 책을 읽을 때는 요거에만 쭉 몰두하게 하지 말고 서로 연결짓기 위해서 과학, 수리 분야의 책을 함께 관계 지어가면서 읽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독서하는 것을 그냥 고립시켜 두지 말고 자녀들 개개인이 자유롭게 혼자서 독서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가두어 두지 말고 아까 가두어 두지 말라 그랬죠. 뭐하고 또 관계를 지으라고요? 학교 과목 내용, 국어, 사회, 윤리, 과학, 음악, 미술, 실과 개인별로 독서하는 것을 개인 독서는 개인 독서고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다. 그렇게 떼어놓게 되면 아까처럼 파편적인 독서, 고립된 독서, 그 다음에 독서를 위한 독서, 알을 위한 알미래요.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뭔가 나한테 의미 있는 지식으로 묶여지기 위해서는 개인 독서를 학교 과목 내용하고 반드시 대응시켜서 관계 지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여러 번 했습니다. 꽤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독서 활동을 하고 났을 때 내가 이 독서에서 느끼고 배운 점하고 내 주변의 다른 동료들이 이 독서를 통해서 느끼고 배운 점을 반드시 한번 연결지어서 관계 지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반응하고 다른 사람이 책을 읽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반응을 반드시 연결 지어보게 되면 그것은 제3의 깨달음이나 제3의 알미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주관성과 상대방의 주관적인 반응을 상호 연결 짓는다 해서 상호 주관성을 잘 살리는 독서 활동을 하자. 독서 반응을 그렇게 나누어 보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세계나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도록 하는, 깨닫게 하는, 인식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독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직접 체험과 독서 체험 연결하기, 주제와 주제 연결하기, 상반되는 주장끼리 관계짓기, 또 상반되는 영역끼리 관계짓기, 개인적으로 독서하는 거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관계짓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독서 반응과 다른 사람의 독서 반응을 관계짓기 해서 자꾸 관계를 지어나가면은 그렇게 해서 뭐가 엮어진다고요? 지식의 그물망이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 쌓여가는 지식은 의미가 없다. 쌓인 지식들이, 모아진 지식들이 하나의 그물을 형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독서를 통해서 기를 수 있는 능력 중에 관계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독서를 폭넓게 해나가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관계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 그러한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자녀들에게 권고해주고 지도해주도록 하자.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질문을 좀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관계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네. 가정에서 간편하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책 자체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마인드맵이라는 거 있죠? 그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계속 연결 지어 나가는 거죠. 그죠? 이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자녀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떠오른 생각을 계속 연결 지어서 이렇게 마치 거물망을 짜듯이 해나가는 것인데, 읽었던 독서 경험을 이렇게 마인드맵을 해보는 거예요. 가족끼리, 자녀들 데리고 모여 앉아서, 가볍게 게임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자, 읽었던 책 가지고 책 이름이나 글 이름 가지고 서로 연결 짓는 마인드맵을 해봐도 좋고요. 아니면 주제 가지고 해도 좋아요.
자, 우리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사랑과 관계된 주제를 가진 것들 일단 머릿속에 다 떠올리기. 그래서 그 사랑과 관계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마인드맵으로 연결해 가기. 그래서 식구 중에 누구 하나가 뭐 사랑했을 때 달콤함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쓰라림 누가 그렇게 연결해 가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관계돼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험이나 알미 그 마인드맵 하는 동안 이렇게 그물망처럼 쌓이게 되죠. 일종의 관계적 사고력을 해나가는 뭐 가볍게 할 수 있는 그 활동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 이제 엄마 아빠가 모임 가운데서 어느 팀이 만든 마인드맵 구조가 더 전체성이 잘 살아있는가, 그리고 관계 짓기의 폭이 더 넓어져 있는가, 또 더 연속적인 그 뻗어나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해서 뭐 판정을 하고 이긴 팀, 진 팀을 정하고 뭐 상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예. 일단 가정에서는 이렇게 독서 경험을 가지고 마인드맵 게임처럼 해보기 그런 거 하나를 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 말이죠. 총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훈련 받을 때 그 총을 다 분해했다가 다시 또 결합하고 그럽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못하면은 될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총을 마음대로 뜯었다가 마음대로 결합했다가 이제 그렇게 해요. 우리가 독서에서 얻는 지식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읽었던 독서 경험의 여러 지식들을 마음대로 분해했다가 그 중에서 필요한 것끼리 연결해가지고 의미 있는 지식으로 다시 재생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독서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지식을 마음대로 분해하기, 그 중에서 필요한 것끼리 결합하기, 이 훈련을 자꾸 한다는 거가 독서 경험과 더불어서 관계적 사고력을 길러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또 인터넷 많이 활용하는데 인터넷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읽는 활동들이, 읽기 활동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관계적 사고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우리가 하이퍼텍스트 체제이다. 우리는 하이퍼텍스트의 세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관계적 사고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분해하고 결합하고 필요한 것끼리 다시 재결합하고 이런 활동들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독서와 더불어서 기를 수 있는 능력 중에 관계적 사고력을 어떻게 기를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독서 영역별로 인문과학 영역, 자연과학 영역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또 어떤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으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